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죠. 뭐 강사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고들 하는데 실은 강사법 때문이 아니라 강사법을 핑계로 구조조정하는 거죠. 이제 12월 되면은 다시 이제 채판 새 판을 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12월이면 불안하고 그리고 막 인생 전체를 막 짐을 떠안는 느낌? 이거를 매해 반복한다는 거예요. 강사법이 아니라 강사법이 개선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대학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강사법이 이제 2학기에 시작이 되니까 이제 여러 대학에서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 어떻게 이제 강사들을 고용할 것인지 그런 대응을 좀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3월부터 강의가 시작되면 대개는 한 12월 초에 그 강의 스케줄이 나오는데 이번 학기는 정말 그 스케줄이 계속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월 중순까지 이번 학기에 맡은 강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한 학기 고용이 불안한 게 대학 강사의 현실인데 강사법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대학이 이 강사법을 또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때문에 사실은 약간 뭔가 고용절벽 같은 그런 불안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동안 강사를 실은 싸고 쉽게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교육자로서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해줘야 된다. 그건 실은 오래 전부터 대학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를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방치했거나 방기한 거죠. 네, 3월 23일 날 결의대회를 했거든요. 이 결의대회는 이번 학기에 이제 강사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정말 8월 1일 날 그 강사법 시행에 들어가면 또 한 차례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문학 강의가 폐강이 되었다고 또 들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한 강좌당 학생 수가 60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80명으로 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강의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를 좀 늘림으로써 좀 전체적인 강의의 수를 줄이고 있는 그런 경향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강사를 줄이겠다는 그 목표로 이제 저희는 보는데 대학들은 한결같이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다 똑같이 그거는 강사법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가 뭐 교양과정을 개편하는 과정 중이다. 그러니까 교과과정 개편을 일하는 게 모든 대학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대학들이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왔거든요. 그 정도 예산이면 그러니까 1년에 강사법 때문에 추가로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1, 2억입니다. 근데 수천억 원의 적립금과 수조 원의 적립금을 놔두고 정말 푼돈에 강사료를 아끼겠다고 연구와 교육의 근본 기능을 방치하고 대학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대학 운영진이 갖고 있는 도덕성 파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들도 생활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 생각해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많은 분들이 자살하셨지만 또 제 주변에서 암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요. 대학원 가지고 공부 다 하고 외국까지 유학 갔으면 뭐 살만하잖아 이런 기획반. 근데 꼭 돈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해는 조금 더 있고 어느 해는 덜 있고 어느 해는 완전히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불안하죠. 그래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몰입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생계형 강사라는 것이 왜 생계형인가라는 걸 따져보면 생존 자체가 불안하게 되는 그런 거를 매해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해탈지경에 이르는 상황이죠. 학생들이 그 수강 신청 어떤 과목을 택할 것인가 그 책자를 보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임 교수냐 뭐 무슨 뭐 겸임이냐 강사냐 이런 구분이 없이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담당 교수가. 거긴 똑같이 학생들은 그걸 바라봤을 때 아, 이 과목을 담당하는 분이 강사니까 저임금이라 못 가르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평가도 똑같은 기준으로 받거든요. 그래놓고 그 처우할 때는 완전히 그 극과 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대학의 이중성이죠. 지금 현재 대학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체들, 사실 대학 본부를 제외하고는 전임교원, 강사, 그리고 대학원생, 대학의 미래를 담당해야 될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대학의 각성을 촉구하고 대학이 각성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크지 않고 또 사람들은 보통 보면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아까 조선대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또 여기저기서 막 반향이 있었어요. 잠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고요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런 희망이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냈으니까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